날씨가 덜 춥긴 한데 제가 원래는 날씨 추운 거에 맞춰서 이렇게 멘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안 추워져서 그건 좀 생뚱맞을 것 같아서 반갑다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오시기 쉽지 않은 시간에 일단 힘든 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선택이 오신 만큼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중간에 질문할 타이밍을 놓치셨다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궁금하신 건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있으시니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친구들도 와서 도움이 조금 되기를, 재림이도 도움이 조금 되기를, 그리고 모르겠는 건 질문해도 돼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예비 중1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광명시 중학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를 다 특징을 잡지는 못했고요. 주변 일단 인근 학교 위주에서 저희 학원생들이 있는 학교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연계해서 고등학교 궁금해하시는 거 간단한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희가 가을마다 또 예비고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거든요. 그때를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언제 한번 말씀하시고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플래너가 어떻게 하겠다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이죠. 수업 시간도 늘고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신다는 건데, 수업 시간이 심각하게 늘고 이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교시 수업이 40분인 거에 반해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5분이 추가돼서 45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6학년들이 6, 7교시 진행하는 것처럼 중1, 중2, 중3 똑같이 6, 7교시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5분씩 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초등학생들보다는 하루 시간이 조금 늦어질 거라는 그 정도까지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과목별 담당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초등학교 때 이제 전반적인 과목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을 닦았다면 이제 중학교부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용어가 조금 낯서실 텐데 알고들은 계시더라고요. 교과 집중 이수제랑 선택 교과 집중 이수제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자료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특정 과목을 일정 기간에 몰아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들은 저희 때도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 과목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날 학교 행사가 걸린다거나 외부 행사가 걸리면 수업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학기 말에 쫓기듯이 진도를 나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중학교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에 3년 동안에 11과목을 배운다. 그러면 저희 때는 이제 11과목을 한 학기에 다 배웠잖아요. 1시간씩이라도. 근데 지금은 11개를 동시에 다 들어가진 않고 한 8, 9개? 학교마다는 좀 달라요. 재량법 진행을 하는 거라 8, 9개씩 해서 나머지 이제 음악 1시간, 미술 1시간, 체육 1시간 주어져 있던 걸 한 학기 동안에 이번 학기는 미술을 빼고 음악을 2시간씩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훨씬 수월해하죠. 시험 보는 과목이 줄다 보니까 배우기에도 아이들도 수월해하고 수업 학교에서 진행하시기에도 훨씬 나은 제도라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자유학년제인 것 같거든요.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현재는 자유학기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학년 1학기는 나머지 학년들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시험을 아주 안 보는 건 아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만 없는 상황이었고 단원마다 보는 단원 평가라던가 수행 평가라던가 기존에 보는 평가는 그대로 진행이 됐었고요. 성적을 어떻게 뽑냐면 예를 들어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필을 보면
그걸 기준으로 점수를 냈었는데 자유학기가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뒤에서도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점수가 나오지 않죠. 지필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100% 선생님이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성적보다는 그 외적인 활동을 더 이렇게 주가 되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아예 2학기가 꽝 되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1학기 때처럼 A 등급이 어쩌고 B가 어쩌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지필이 없어지고 뭐 수행이나 단원 평가 형식으로 해서 조금 부담을 낮춰주고 대신에 그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자유학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학기 되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자료집을 보시면 되는데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되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되게 천천히 13, 14, 15해서 올해 전체 저희 경기도 쪽에는 다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모든 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가 진행이 돼서 1학기 때는 정상 똑같이 진행을 했고 2학기 때 집필이 없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유학기는 단순히 시험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수업 형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모든 2, 3학년들이 교과가 주가 된다면 자유학기제는 교과 플러스 그 외의 활동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 외의 활동들을 자유활동이라고 하는데 크게 영역별로 보시면 뭐 진로 쪽, 동아리 쪽, 예술체육 쪽, 선택 프로그램 쪽 해서 수업 중에 일단 국영수 수업 시수가 많았던 과목들을 조금씩 수업 시수를 조절을 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됐었다고 지금 보시면 되세요. 현재 1학년 2학기 1학년들이 2학기 때는 거의 오전에는 정규 교과 과목 위주의 수업을 했었고 오후에는 뭐 월요일에는 진로였으면 화요일에는 동아리, 뭐 수요일에는 예술체육, 뭐 목요일에는 선택 프로 이런 식으로 오후 수업은 거의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자유활동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과를 없애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줬던 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 저도 1학년 수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정말 맞는 게 학교 가는 게 되게 즐겁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재밌대요. 공부를 거의 안 하거든요. 속된 말로 공부를 안 하고 오전에는 어쩌다 보니 시간이 훅 가거든요. 그럼 점심밥 먹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기 보면 선택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해요. 요 근래에는 네일 아트까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일 아트도 했다, 화장법도 배웠다. 요즘 아이들이 하고 싶어라 하는 것들이 죄다 올 수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평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학교가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에서 원하는 게 그거였다면 진짜 그거 하면 정말 딱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대신에 오전에 진행이 되는 정도 그러니까 교과 과목들이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막 해야겠다. 왜냐면 평가를 안 보거든요. 어려운 평가를 안 보거든요. 수행을 보고 단원 평가를 보지만 그 정도는 웬만치 해서 커버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1학년 2학기 때 진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인데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될지 반갑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7년도에는 이게 학기에서 벗어나서 학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근데 아주 지금처럼 자유학기가 양쪽으로 뻗쳐가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보시면 자유학년 한 학년은 시험을 안 본다는 건 일단 결정이 됐고요. 지필이 없어지는 건 맞고요.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목별로 뭐 수행이나 아니면 단원평가나 자잘자잘 진행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부담을 줄여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라 하는 중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식의 자잘자잘 평가는 계속 들어갈 거고요. 그럼 계속 자유학기를 양쪽 학기로 진행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한 학기가 자유학기면 한 학기는 연계 자유학기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유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에서 한 타임씩 빼서 시간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계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 수업 시간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원래 국어 일주일에 4시간 했으면 다시 4시간 돌아오고 수학 4시간 돌아오고 영어 4시간 돌아오는데 대신 수업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지금 저희가 2, 3학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기존의 수업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형식의 수업보다는 뭐 토론,
뭐 내지는 뭐 프로젝트, 뭐 조별 이런 식으로 수업의 형식이 달라지신다고 보면 되세요. 그 수업 시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라 나중에 교과상의 문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일단 교육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17년부터는 일단 무조건 자유학년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를 해요. 시험을 안 본다는 단순 생각으로 좋아하는데 이제 끝에쯤에 보시면 이게 과연 좋을까 싶은 상황이 벌어지기는 해요. 제가 저희 마지막에 커리큘럼을 보여드릴 텐데 분명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계속 실시하는 이유가 있죠. 뭐 수업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질을 개발시켜주고 뭔가 이유가 계속 되게 멋진 이유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선행이 엄청 땡겨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그냥 학교 수업만 듣는 친구들은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즘 대부분은 이제 학교와 학원을 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안 보는 요 시기가 저희한테 되게 기회거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선행이 좀 더 필요한 반들은 시험이 있는 학년이면 시험 대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멈춰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오히려 선행을 좀 더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못하는 친구들, 부진한 친구들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뭐 예를 들어 언급결에 끌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뭐 다지기도 해줄 수도 있고 오히려 저희한테 조금 기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나라에서 제시하는 거랑 저희가 또 해석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어머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근데 그 맞긴 맞아요. 학교 수업 분위기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흐트러지긴 하더라고요. 흐트러지긴 하는데 이제 반대로 학원에서는 엄청 쪼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라 뭐 바뀌고 이런 상황 없이 17년부터는 무조건 자유학년제가 들어갈 거라는 거. 대부분 1학기가 자유학기고 2학기가 연계자유학기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연계자유학기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시가 된 건데 자유학기 진행하고 연계자유학기가 2학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계자유학기를 1학기로 하고 2학기 때 자유학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건 학교 재량껏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이 그냥 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필이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만약에 우리 아이는 특목을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이제 내신이 필요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1학년 성적 같은 경우 아예 배제가 됐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자유학년제가 결정이 되면서는 1학년 성적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는 반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록상으로 남는다고만 아주 안 남는 건 아니고 기록부상에 남는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자유학년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당장 저희 1학년들 예비 중이라는 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2, 3학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형식이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이 없는 중이죠. 거의 시험 없이 그냥 이렇게 단원평가도 보는 학교가 있고 뭐 안 보는 학교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2학년부터 친구들이 다 이렇게 겪게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 학기에 무조건 2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차 집필, 2차 집필 진행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1년에 4번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다가 뭐 문제 스타일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문제 스타일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단원평가를 보는 학교들도 단원평가를 단답으로 안 보고 서술형으로 보는 학교들도 많고 뭐 안연초 여기 친구들이 아마 있을 텐데 안연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다가 논술형까지 같이 들어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는 그대로 연결이 돼서 모든 학교가 일단 기본적으로 선원수령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객관식, 주관식, 그러니까 주관식은 답만 맞으면 되는 유형들, 객관식은 모두선 다 고르는 거죠. 그리고 서술형은 그대로 틀에 입각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유형이면 음수령은 거기에 자기 생각이 조금 더 가미되는 이 4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2-3과목씩 3-4일 정도 진행이 되는 건 지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의 완성이 단순히 교과 지필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지필에다가 입력을 봐주셔야 되는 게 지필 대비 절대 아니에요. 지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60에서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70인데 대부분 60% 선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0-40%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신경을 꼭 써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수행평가거든요. 수행평가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필이 아무리 AA 나왔어도 수행이 틀어지면 마지막에 B로 깎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행 반드시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외에 뭐 태도나 봉사활동, 또 기본적인 자세들이죠. 근데 이런 뭐 태도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특별하게 틀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주력하셔야 되는 건뭐 지필도 지필이지만 수행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든 걸로 해서 내신이 완성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성취평가제 형식으로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한 2-3년 됐죠. 성취평가제라는 건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A 등급이 나올 거고요. 80점 이상이면 B, 그 다음에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B, D 그 이하면 그냥 무조건 E 등급 처리가 되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미술, 체육, 음악 같은 경우에는 D를 제외해서 A, B, C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분단하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생각을 하죠. 저희 때는 뭐 예를 들어 상대평가였잖아요. 100점이 굉장히 절대적인 점수였잖아요.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친구들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90 이상을 받는 걸 목표로 잡아요. 그래서 90 넘겼어요. A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유지해도 일단 성적 등급상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혹여라도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승목을 가야 되는 친구 가겠다 목표를 잡은 친구들이라면 등급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뭐 기록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목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단순히 A로만 일단 무조건 A는 맞춰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점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 일단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성적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초등학교 때가 지금 워낙에 시험이 없는 거라 만약에 시험을 보고 연결이 됐다면 어색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안 보다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울 거고 특히나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을 초등학생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보내게 될 거거든요. 아마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초등학교스럽게 1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뭐가 계속 있고 뭔가 계속 수업 외적인 활동들이 많아서 1년간 일단 유예기간이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자유학기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전 학년들을 먼저 예를 들자면 1학년 입학했을 때 한 학기는 굉장히 고생을 하지만 2학기 때부터 틀을 잡아서 2, 3학년 때 자기 실력들이 나와줘요. 내가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나와주는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초등학생들처럼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좀 늦될 거예요. 근데 이제 1학년 성적이 없어진다는 건 2, 3학년의 성적이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2학년 초에 무조건 이제 준비 기간이 없이 바로 실전인 거예요. 뭐 실수도 안 되고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도 뭐 실수도 괜찮아. 뭐 이것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 뭐 나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면 지금 1학년들은 오히려 예비 중일들은 준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2학년 들어가는 그 시점에 2학년이 바뀌는 그 시점에 꽤나 조금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는 일단 예상은 그런 예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마냥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오히려 나중에 2학년 가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놀고만 그냥 한 학년을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놀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내가 정말 뭔가를 해야 될지는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아마 2학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올라가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중학교 이제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일부인 것 같아서 이쪽에 좀 더 책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1개 글씨가 좀 작으시죠. 여기 중고등학교가 같이 나와 있어서 11개 이렇게 조금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온 친구들 보니까 거의 이제 몰려 있더라고요.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보시고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철산, 항암, 북중, 방역 이 4개 학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일단 철산중학교를 먼저 볼게요. 지금 학교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철산초에서 왔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럼 철산중 배정을 받을 텐데 일단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는 철산중학교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영어 중점 학교였는데 이제 국어는 없어지고요. 기존에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영재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영재학급이라고 진짜 영재만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영재학급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시험 보고 들어가고 이런 게 영재학급이었는데 요 근래 이제 영재학급이 기록부에 남지 않아요. 특별하게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어머님이 굳이의 상황으로 돌아서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이 센 것도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지원을 받아요. 뭐 하고 싶니? 그 지원을 받아서 모아놓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평가 한번 치르고 그냥 대부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강한 메리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영재학급에 꼭 들어가 뭐 똘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수업 시간 외에 투자해야 되는 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수학이나 영재학급은 수학과학급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뭐 실험을 하고 싶고 뭔가 그 교과 이외의 수업을 듣고 싶다면 뭐 나쁘진 않지만 저걸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이 있을 거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철산중학교는 일단 영재학급 이런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님들,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철산중학교가 지필 형식이 되게 특이하다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렵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보시면 지필 일단 학습평가 수학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필 보시면 1차 30, 2차 30해서 60으로 들어갈 거고요. 수행이 15, 15에서 30%, 그러니까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퍼센트고요. 거기에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태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00%가 100% 완성이 될 거고요. 근데 왜 자꾸 철산하냐? 철산 시험은 되게 어렵잖아요. 철산에서는 공부 안 하면 안 나온다던데요. 이제 하는 이유가 형식이 다른 게 아니라 형식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 유형이 같은 원리를 놓고서 예를 들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답이 딱딱딱딱 나오는 문제들이 주가 된다면 철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저희가 철산 스타일이라 하는 게 뭐냐면 객관식에서 딱 티가 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면 정말 객관식스럽게 돼요. 문제 읽고 고르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학교 스타일이라면 철산중학교는 문제를 읽고 반드시 객관식이지만 보기 5개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철산이에요. 예를 들어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죠. 방정식 예를 들자면 뭐 2x 플러스 5는 3이다. x가 뭐냐? 그럼 x 구해서 답을 골라내면 되는 게 다른 학교의 문제 스타일이면 철산중학교는 똑같이 방정식을 묻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또 1번은 2x 플러스 5는 3. 그래서 뭐 x가 3이다. 2번 뭐 3x-7이 뭐 0이다. x가 뭐다. 이런 식이면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1, 2, 3, 4, 5를 다 확인하지 않으면 답을 골라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철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뭐 심각한 심화가 들어간다거나 심각한 선행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오지선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철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못 푸는 문제가 나오고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타 학교랑 비교했을 때 점수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식의 상황인데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은 철사는 시험이 되게 어렵고 막 선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어느 교재 이상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중간 이상 뭐 교과서에서 조금만 윗도는 그런 교재들만 자기가 실력과 시간 안에 해결할 수만 있다면 철산 같은 경우에도 점수 내기는 크게 힘든 학교는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난 철산이니까 나 80점이어도
하한중 90점보다 내가 잘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넌 8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보시면 일단 전체 과목으로 이건 16년 1학년 1학기예요. 그러니까 자유학기가 아닐 때예요. 나는 공부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좀 달라지겠지만 공부했을 때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균이 그렇게 낮진 않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죠. 타 과목에 비해. 그래서 일부러 색깔 쪽을 조금 보시면 이제 다른 과목이랑 좀 비교가 되실 거예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B, C, D 쪽이 많죠. B, C, D를 합치면 거의 50이 넘어서고 60이 나오는 상황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A와 E만 합쳐도 벌써 한 반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시면 가운데가 없고 그냥 끝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면 잘하는, 그러면 무조건 뭐 잘하고 못하고 보시면 다른 학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하는 쪽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이 확연히 잘하고 못하고 갈린다는데 그게 요 근래 들어서는 중학교에서도 중간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고 위아래로만, 그러니까 위에 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놔버리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수학은 1학년 때부터 일단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설사는 양호한 편이에요. 합쳐서 한 45, 아직 50이 채 안 되는데 뒤 학교들 보시면 A하고 E만 합치면 벌써 50이 넘어서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학은 이제 수학 학원이어서가 아니라 수학은 잡지 않고 연계해서 잡지 않고 가기엔 힘든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필 형식을 보시면 원래는 1학년이 중하가 잡히고 2, 3학년이 중상이었는데 아마 요 친구들이 입학할 때는 1학년 시험이 없어지다 보니까 2, 3학년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2, 3학년 시험 난이도는 하보다는 중상 쪽에 가까운 시험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목 때는 중상이 아니라 손댈 수 있는 중상,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산중학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을 과목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철산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이 거의 500명 넘어가는 상황인데 보시면 위에 세 줄까지는 인원수라서 그다지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어서 와닿지 않으실 거고 마지막 줄에 퍼센트로 보시면 돼요. 일단 과고, 외고, 국제고, 외고, 국제고. 저희 이제 외고 쪽을 거의 많이 가는 상황인데 퍼센트로 보시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고 쪽에서도 자사고, 그러니까 흔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품목이 거의 외고, 자사고, 과고 이 정도 상황일 텐데 이 정도 퍼센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합쳐는 한 3% 정도 되거든요. 전교생 기준에서 4%인데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학교도 진학률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정도 선은 유지가 될 거라 크게 진학에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철산중학교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이 친구들이 입학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제가 지금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이라 학교 쪽에서도 약간 우왕좌왕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긴 났는데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나 딱 정해진 시점이 아니라서 아마도 이 친구들이 입학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은 더 변수가 있긴 할 텐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차츰차츰 아마 알아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주변에서 가까운 하안중학교죠. 그러면 이제 하일초나 안현이 아니라 갑자기 학교 하안중학교나 이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가 하안중학교인데 일단 하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분위기도 좋았고 진학률도 정말 그때 진짜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였는데 평준화로 돌아서면서 제일 그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하안중학교거든요. 시험상에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거의 국가 과목만 완벽하게 하면 대부분 점수들이 거의 100이에요. 100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평균이 엄청나게 높죠.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한다 하는 친구들은 평균이 거의 98고 99.몇까지도 가는 학교가 하안중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적으로는 크게 부담 없어서 평소에 어느 정도만 선만 잡아놓으면은
그냥 그만한 점수 나오는 학교가 하안중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출 수행 9%를 보면 35, 39 해서 철산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목별 성향을 보셔도 똑같아요. 수학은 모든 학교를 보시면 전체 평균을 봐도 조금 다른 과목들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하고 E가 압도적이죠. 거의 합치면 이제 하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험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E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60%가 양쪽으로 퍼져 있고 가운데는 굉장히 소수가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하안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쩌나 이런 식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친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특목고나 여기 보시면 퍼센트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친구는 정말 안 하는데 하는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하안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과고, 외고, 목재고, 자사고 합치면 한 3, 4% 정도는 한 3, 4% 친구들은 철선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안중학교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학교가 하안북중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현이나 하안북중 친구들을 간 학교가 하안북중인데,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특별하게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뭔가 튀거나 이런 제도가 있는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하안북중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뭔가 이렇다 할 만한 게 있진 않지만 여기서는 꼭 하안북중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수행 중에서도 이제 형식의 하안북중 스타일이 있다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미리 공지해서 미리 문제까지도 찍어주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면, 하안북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유형의 시험도 있지만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마인드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의 배점이 굉장히 높게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목 하나 뚝 주고 비포 사이드 종이 주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머리 그려가면서 이 시험은 매 학년, 매 학기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수행으로 들어가는 형식이고요. 요거 하나가 10%면, 요 시험 유형 하나가 10%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마인드맵은 하안북중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험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보시면 하안북중 같은 경우에는 철산하는 그냥 가운데 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안처럼 무작정 쉬운 것도 아니고 철산처럼 다 막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좀 한번 봐주시면 하안북중의 점수가 제일 낮아요. 평균을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때문에 그런 게, 하안북중은 그러니까 주관식의 배점이 굉장히 커요. 한 문제가 적으면 8점이고 많으면 10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라 10점짜리 하나가 나가버리면 벌써 등급 하나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에 비해 하안북중은 굉장히 평균이 낮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 이건 절대 아니고, 서술형에 대해서 논술형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평균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 A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계속 말씀드린 게 난이도랑 무관하게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하안북중에서는 1학년 때 좀 벌어지고 이게 2, 3학년 때는 커버가 돼요. 2학년, 3학년이 되면 다시 % 올라가고 A 등급도 올라가고, 한 학년 동안 이런 나름의 연습, 준비를 하고 나면 2, 3학년 때는 이제 올라가는 게 하안북중의 일반적인 지금까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안북중 일단 전체 과목별 특징이 될 거고요. 졸업생들의 진로도 보시면 철산한 하북 같은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과고, 외고, 목재고, 자사고 일정 비율 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교에서 한 3, 4%만 들면 일단 진학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진학이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상황은 아닌지라 전교에서 3, 4%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은 내가 특목을 가고 싶다, 우리 아이를 보내야겠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새 학교를 통해서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신을 잡는 거는 솔직히 중학교 내신은 하기 나름이라서 어느 정도 평소에 꾸준히 잡아놓고 시험 때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준비가 들어가면 내신을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광명중학교인데요. 그러니까 광남, 광북, 광명, 광문, 수원, 가림, 춘현 이런 학교들이 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분리시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학교들입니다. 나머지 수학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혁신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혁신학교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시죠? 이번이 아니라 지금 꽤 된 거죠. 교육감이 바뀌면서 저희가 진보 쪽으로 돌아서서 그 진보 교육감이 내세운 게 혁신학교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 이제 뭐 획일화된 그런 커리큘럼에서 벗어나서 학교에 일단 자율권을 좀 주죠. 그래서 수업을 그냥 앉아서 설명하고 듣고가 아니라 체험할 수 있게 학생이 위주가 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을 혁신학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건 현재는 아니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보이시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네,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원이 조금 내려와요. 위에 쪽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학교 운영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학교 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혁신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준혁신이라고 해서 혁신 공감학교가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혁신 공감으로 1, 2년을 보내고 나면 혁신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선생님 글씨 보여요. 아 보이세요? 네. 혁신 공감은 조금 그냥 혁신 공감학교 혁신 공감으로 한 1,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교장 그 지도 아래 일단 학부모님들께 먼저 설문을 돌린다고 하는데 지금 친구들은 어차피 입학한 상황이 아니라서 2, 3학년 지금 현재 2, 3학년 대상으로 먼저 설문이 들어간 다음에 그걸 집계해서 학교 쪽에서 지원을 하면 지금 일단은 교육부가 아니죠.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몰아가는 게 혁신학교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일단 무조건 혁신 공감학교는 돼서 공감학교 한 2년 정도 이렇게 크게 탈 없이 지내면 혁신학교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게 뭐 아이들이 체감하고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학교 쪽에 조금 더 지원이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왔다가 좀 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원이 좀 더 들어가서 학교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원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로 다 돌아서고 있는 중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 학교는 일단 17년도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공감도 안 되고 그래서 설사나 하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나머지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중학교가 광명시 11개가 있는데 나머지 8개 학교는 이미 혁신학교거나 아니면 혁신공감이거나 아니면 춘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범혁신이라고 해서 그 윗단계까지도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느끼지 못해요. 본인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이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은 하는데 일단은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개 중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교의 자율권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조금 이제 부과가 되는데 가림중학교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머지 학교는 정말 다른 거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가림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저희가 1차 집필, 2차 집필 두 가지를 들고 그때마다 이제 8, 9개 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가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째, 2년 정도는 1차 집필 같은 경우에는 8, 9과목을 다 보지 않고 두 과목만 봐요. 두 과목만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끝내서 나머지 과목은 그냥 수행평가나 뭐 이런 나머지 그 외 평가로 대신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학교가 일단 요 근방에서는 가림중학교 한 학교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뭐 다른 학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림중학교도 그 두 과목 지정을 하는데 꼭 빠지지 않는 건 수학은 빠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기에는 수학 영어만 본다거나 뭐 그 다음 학기에는 뭐 국어 수학만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은 빠지지 않고 일단 집필이 가림 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크게 느끼지는 못할 거는 같아요. 혁신학교가 지정이 됐다 안 됐다는 이런 부분은. 근데 일단 그 세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17년부터 그러니까 현재 되고 있거나 17년부터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에 일단 광명중학교에서 통신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필요한 그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 방송통신중학교가 광명중학교에서 일단 광명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평가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난이도도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도 보시면 광명중학교도 거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나목 중 60점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한 70점 정도를 그냥 기본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에서 1등까지 퍼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진로 현황도 보시면 여기서 조금 실망들을 하시는 게 이제 조금 퍼센트가 떨어지긴 해요. 보시면 뭐 과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 보시면 조금 떨어지긴 하나 아주 안 가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믿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지금 저희 대표적인 중학교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보신 자료는 학교별 시험에 대한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별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라 난이도가 이제 뭐 일괄적이지 않았는데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떠냐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요거 자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파악은 되실 거예요. 학업 평가라고 해서 이건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지로 본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전국에 똑같이 본 건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가 아니라 보통 이상, 기초, 모비달 이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퍼센트가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이 어렵다라는 괜한 소문에 준비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 없이 만약에 시험을 봤으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긴 하는데 여기서도 보이시는 게 아마 수학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퍼센트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는 쉽다 어머님들도 쉽다 너네는 이 쉬운 걸 왜 못하니 하시는데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이상인 거지 이렇게 퍼센트로는 다른 과목이랑 상대적으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사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좀 전에 학교별로 구분을 해드렸는데 전체 광명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는 다 고만하다 싶으실 텐데 여기 충현중학교에서 자율고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율고가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자사고랑 자공고가 섞여 있어요. 자사고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특목고의 개념이고 자공고는 이제 충현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원하면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충현중학교 쪽에서는 충현고 쪽을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퍼센트가 올라가는 건데 실질적인 자사고 퍼센트는 다른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지막에 전체 평균을 보시면 학교에서 그래도 3% 이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3% 이내에만 들어가면 그때 가서 내가 뭐 어디를 가고 싶다, 뭐 외고를 가고 싶다, 과고를 가고 싶다, 뭐 자사고를 가고 싶다 그때 가서 결정할 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퍼센트니까 3% 안에만 들어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진학 그냥 통계로 본 거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자료가 겹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뭐 과목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감을 잡아가는 시점이고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학년제나 혁신학교나 나라에서 요구하는 거는 조금은 놀게 해라, 조금은 쉬게 하고 조금은 더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라. 약간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는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중학교의 내용이었는데 또 질문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다음 마지막에 질문 한 번에 받는 걸로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유형 여기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목표가 정해졌고 그래서 나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나 좀 더 여기 부분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저희 뭐 내년까지 기다리시기 힘드시겠다 싶으시면 뭐 전화 주시고 따로 방문하시면 상담 가능하시니까 또 이용을 해주시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번호대로 보시면 지원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재고가 제일 빨리, 그 다음 두 번째가 특목. 특목이면 이제 특목이면 요거들, 그 다음에 특목이랑 자사고는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라고 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이제 실업계 학교가 그 실업계 명칭을 쓰지 않고 있는 건 알고들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를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 친구들이 가는 일반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나머지 이제 뭐 저희 이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제일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쪽이 외고나 뭐 자사고나 아니면은 외고 자사고 쪽을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마찬가지로 외고나 국제고도 1단계 마찬가지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내신을 두겠다는 거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추려서 보는 학교도 있고 일단 자사고는 전체 내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외고 국제고는 아시겠지만 영어 점수만 보게 됩니다. 일단 진학을 하는 데서는 그래서 영어 점수로 해서 1단계가 일단 1단계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서 통과한 친구들이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아니면 마찬가지로 면접. 그러니까 지금 자기소개서라고 어머님들도 다들 알고들 계시고 친구들도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런 게 2단계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1단계에서는 기본 일단 내신인 거죠. 내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과목은 무조건 A등급 이상을 받아두는 거고 나는 외고가 확실하다. 나는 일단 외고 국제고 쪽 성향이 뚜렷하다. 그러면 전 과목은 아니고 무조건 영어만이라도 어느 정도 점수는 유지가 계속 3년이 아니겠네요. 2년 내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 중에 2단계 쪽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번에 해당하는 건 다시 한번 그 1단계 내신과 관련된 거라 자사고는 전체적으로 90 이상 A 유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A등급은 노력만 하면 나오는 게 A등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 굉장히 훅 뽑히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외고나 국제고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적으로 1단계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쪽에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많은 친구들이 거의 1단계를 통과를 하다 보니까 면접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이런 형식으로 2단계 마무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자기소개서 쪽? 그러니까 내신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미 지금 모여있는 상황이라 자기소개서 쪽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거라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외고나 이제 외고 쪽은 자기소개서를 거의 영어 쪽에서 전담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자사고를 진학을 생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도 상시적이진 않지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형의 핵심으로는 자기소개서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신은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내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진학을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진학을 단순히 고등학교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를 좋은 데 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문제가 될 텐데 보시면 이거 그냥 재미삼아 삼수삼아 보시라고 하는 건데 16년도 서울대만 그냥 자료상으로 뽑아놓은 건데 1위에서 10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이 학교 여기 유형적으로 보시면 왜 자사고나 외고나 왜 보내고 싶어 하시고 왜 가려고 하는지는 그냥 특징이 딱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뽑아갖고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서 아이들이 주로 가는 자사고나 외고가 여기 끝에 자사고 쪽은 동사는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외고는 경기외고나 안양외고를 지금 여기 쪽에서 많이 가는데 그런 학교들도 이 정도 나름 탐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주로 가게 되는 학교들이 이 학교들이라서 한번 참고삼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넣어드린 건데 그렇다고 이걸 보면 우리 아이는 꼭 자사고 보내야 되고 외고도 보내야 되고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친구들은 전체 3% 이내거든요.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를 가냐 하면 어디를 가냐면 대부분 일반고로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평준화 저희 광명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이쪽을 이쪽 방향으로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평준화가 되면서부터는 진성 포함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충양고만 제외를 할게요. 자군고라서 나머지 학교들이 일반고라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진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준화가 되면서부터 학교는 딱히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일단 1지망에서부터 9지망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으로 말대로 1지망을 했는데 경쟁이 약한 학교면 진학이 되는 거고 아니면 밀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원해놓고 발표 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속등을 뺑뺑이라고 하죠. 뺑뺑이라고 해서 넣고 그냥 기다려서 진학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엄청 고민을 하면서 쓰세요. 뭐 진성을 써야 될지 광고를 써야 될지 광명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고를 간다고 오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건데 드리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되게 굉장히 간단하게 잡아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법도 한데 질문을 안 하시면 마찬가지로 다시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래너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다 겪었죠. 레벨 테스트 보고 이미 반별로, 수준별로 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저희 기존 아이들은 기본반, 심화반, 손행반, S반 이 4가지 형식으로 크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반 레벨에 상관없이 수업 진행은 똑같이 진행이 돼서 개념, 문제풀이, 계속 이런 식으로 3스텝이라고 저희가 잡아는 놨는데 개념 들어가면서 문제풀이 들어가고 보충 형식 계속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1대1로 들어가서 마무리 들어가는 건 반에 상관없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게 특목 자사 대비라고 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반이 따로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특목반이 따로 있고 자사고반이 따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저희가 S반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수학 쪽에서는 이제 특목이나 자사고를 가려면 수학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상의 선행을 끌어주면서 거기에 맞는 심화를 넣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뭔가 시험이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는 반이 이제 S반이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한 학년에 1개 반, 많으면 2개 반, 그러니까 그 정도 소수의 친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개 반이 월금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보시면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붙일 거라서 이제 그런 식의 대비반이 그러니까 굳이 이름은 붙지 않지만 S반은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은 평소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상황이면 일시적으로 상시적이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수업도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해서는 뭐 아무 때나 언제라도 전화만 주시고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관련된 상담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게 일단 시스템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목이든 아니든 기본적인 내신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신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단별에 맞춰서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1학년들한테는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내신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신 대비 같은 경우 2, 3학년 때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별, 학교별 맞춰서 저희가 나름의 이미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별, 학교별 특성 살려서 내신 대비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출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서 내신 대비할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제대로 자기 과정을 밟아 나가서 자기 나중까지 이렇게 진행을 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중간중간에 뭐 레벨업을 한다거나 반이동을 해서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 이대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반의 수업도 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의 형식이었고 그래서 내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지금 학년 예배 중일 친구들이 17년까지 진행되는 예산설인데요. 시험 대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끝을 앞쪽보다는 끝쪽을 보시면 되게 놀라운 상황이 제가 아까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정부 쪽에서는 놀게 해라, 쉬게 해라, 생각하게 해라, 뭔가 좀 더 창의적인 걸 하게 해라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제일 늦게 스타트가 늦었던 반들조차도 11월 말이 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가 한번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되려 선행은 역으로 속도가 엄청 붙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S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반입니다. 그래서 중1 2학기 심화 들어가면서 보시면 S반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원리선이 동시에 심화와 원리가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1학년 말쯤 되면 거의 3학년 1학기 심화가 끝나고 3학년 2학기 원리까지 끝나는 상황이 되고요. 이것 S반 약간 특이하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업 2, 3, 4, 5, 6이 저희 대부분의 친구들일 텐데 지금 중학교 우리 아이가 어느 반인지 헷갈리시면 수업 내용을 생각하시면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면 지금 현재 요 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진행하는 커리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거의 두 달 반에서 한 과정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는데 교재가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혹시 교재를 알고 계시면 아작이라는 교재를 쓰는 반이 지금 요 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업 세 번째 반이라고 해서 이 반도 지금 보시면 거의 11월쯤만 돼도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학년 2학기를 하는데 아이가 5공기 발전편 교재를 쓰고 있는 반이면 네 번째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수업 5번째, 6번째 둘 중에 하나 반일 텐데 그 중에서도 좀 똘똘하고 잘 따라간다 하는 친구들은 1학년 1학기를 한번 원리 들어가고 반복하면서 2학기로 넘어가서 이 속도가 유지가 될 거고요. 1학년 1학기를 좀 버거워한다 그러면 3번에 걸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일단 예상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17년, 저희 예상하는 1학년들의 예상하는 커리가 이건데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벌어질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어머님들이 지금 6학년 예비 중인 어머님들이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 선생님이 늦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시면 절대 느리지 않을 거고 다른 학원이랑 비교해서도 뭐 심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이 늦진 않을 거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간략하게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게 중간중간 있으셨으면 하셨어도 되는데 전혀 질문을 하시지 않으셔서 지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으신데 못 하시겠나요? 제가 차라리 애들이면 제가 다그치거든요. 질문을 해라. 거꾸로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 여기 했나 안 했나 물어본다. 이렇게 제가 겁주면 애들이 놀라서 질문을 하긴 하는데 궁금하신 거는 없으신 건가요? 원장님이셔서 되게 준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질문은 지금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궁금하신 게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해드릴 말씀은 가능하시고 그리고 학원 전반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시라 학원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른 답을 구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저희한테 얘기해도 저희도 매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라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실 거예요. 없으신가요? 정말 없으신가요? 그럼 저희한테 말씀하실 거죠. 그럼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셔야 되는데 꼭 저희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제도상으로도 그러니까 허리상으로 궁금한 것도 말씀하셔도 되고 학원 쪽에서 뭔가 좀 더 바라는 부분이 있으셔도 말씀하셔도 되고 뭐 칭찬을 해주셔도 되고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는데 안 하시는 거죠. 아이가 초등학교는 어머니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는데 이제 중학교를 넘어가니까 사실 중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일본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가끔 전화해서 아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상담 전화가 잘 안 오시더라고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일단은 상담 전화는 제가 다시 한번 수시로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아마 이게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이러면은 이 중에도 한 번 정도 아이 상태에 대해서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친구들이 있어서 뭐 있어도 말은 할 텐데 요때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가 나름 이제 과도한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막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저는 사춘기니까요. 이럴 된다고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얘기해서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근데 학원에 와서는 일단은 잘 그러니까 대부분 특별하게 모난 친구가 아닌 이상은 잘 따라와 주고 있는데 아마 집에 가서는 이제 남학생들이나 뭐 여학생들이나 일단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학원 쪽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뭐 학부모님께 수시로 연락이 들어갈 수 수시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제가 너무 강제적으로 질문하라고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걱정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어머님들께 걱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1학년들이 1학기 때만 해도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험 공부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학원 수업을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2학기 자유학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무래도 수업에 학습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몸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학원 쪽에서 나름 관리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학년이라고 하면 아마 이게 더 길고 좀 더 심각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좀 더 아마 상황이 더 안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1학년 2학기 아이들보다도 더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느 정도는 뭐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라 뭐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관리는 해주셔야 되고 걱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지켜봐 주시고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수학적인 부분과 그 외에 되게 일부예요. 나머지는 거의 어머님,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아이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애기들이죠.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라서 잘한다 하면 잘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제가 지켜봐 달라는 거 막 혼내고 뭐 이거보다는 잘하고 있니? 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여기 동네 친구들이 되게 예뻐요. 크게 다치지도 않고 케어가 될 정도로 예쁘게 지내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혹시 담당 선생님이 지금 다들 수업 중이셔서 오시지를 못하셨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도 다들 수업 중이셔서 오시지는 못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록을 또 남기셨으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아예 개별적인 건 담당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전달을 할 테니까 지금 말씀 못하신 거는 꼭 담당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궁금한 거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조금은 후련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경 많이 써서 좀 더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경 많이 써서 계속 관심 갖고 진행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달라고